사실 우리가 예전에 노르웨이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K2 전차가 성능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탈락했을 때 우리 국민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나요? 그런데 세상을 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이들이 결국 K방산의 위력 앞에 항복 선언을 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인 거죠. 노르웨이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한국에 K239 천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독일이나 이스라엘제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천무가 노르웨이의 하늘을 지키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북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엄청난 신호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노르웨이 내부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군사 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 다수가 유럽산 PLS나 이스라엘의 메이스-3 대신 한국의 천무와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을 구매하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고 하거든요. 계약 규모만 해도 1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발사대만 15대에서 20대 정도를 들여올 예정이라는데 이미 폴란드, 사우디, UAE,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천무에 검증된 성능의 노르웨이도 완전히 매료된 거죠. 재미있는 건 노르웨이 네티즌들 반응이에요. 예전에 K2 전차를 거절했던 걸 미안해하기라도 하듯 이번 천무 도입 소식에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의 핵심 요충지인 무르만스크를 타격하기에 딱 맞는 무기다라면서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노르웨이가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복잡하고 긴박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어요. 지금 노르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최악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노르웨이 최대 정당의 대표인 아릴드 헤르스타드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억지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치적인 게임이나 하느라 무기 도입을 늦추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즉, 성능도 안 나오면서 배송만 늦는 유럽제 무기 기다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기를 찍어내는 한국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요즘 트럼프가 노르웨이랑 완전히 척을 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다고 노르웨이에 화풀이를 하질 않나. 심지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탐내면서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엄청난 관세 폭탄을 예고했어요. 경제적 제재까지 들어오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위기감이 폭발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는 또 다른 대체 공급망으로서 최고의 파트너로 떠오른 거예요. 한국은 정치적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딱딱 가져다 주니까요. 이런 흐름은 노르웨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지금 한국의 K9 자주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정보가 스웨덴 내부 문서에서 유출됐거든요. 스웨덴 북부의 험준한 지형에서 쓰기에는 독일제보다 우리 K9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인접 국가들이 이미 K9을 쓰고 있으니 자기들도 같이 써야 군수 지원이나 협력이 쉽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거고요. 북유럽 전체가 거대한 K방산 벨트로 묶이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 폴란드에 권위 있는 군사 매체인 디펜스24 취재진이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보고 온 광경을 기사로 냈거든요. 그 내용이 정말 압권이에요. 주문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K2 전차 50여 대가 벌써 출고 준비를 끝내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대요. 유럽 공장 같으면 수년은 걸릴 일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거죠. 더 흥미로운 건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는데 폴란드용 장비 옆에 모래색으로 도색된 다른 나라 수출 물량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가 주문한 수백 대의 K9이 쉴 새 없이 찍혀 나오고 있었던 거죠. 1년에 100대 이상을 뽑아내는 이 엄청난 생산력은 지금 유럽 어디에서도 꿈조차 못 꾸는 규모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경악시킨 우리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5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네요. 탄두 무게만 9톤에 달해서 웬만한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진 이 미사일이 벌써 실전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에 저 멀리 프랑스까지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는 핵미사일은 있어도 적의 벙커를 확실히 부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한국의 현무-5 같은 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왜 그렇게 무식하게 큰 미사일을 만드냐고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기술을 부러워하며 따라하려고 난리인 거죠. 한국은 이미 현무-5를 연간 70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고 앞으로 5,000km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현무-6나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까지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기술력과 생산력이 합쳐지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란드 기자가 한국 공장을 둘러보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보다 무기를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닌가요? 우리가 예전에 무기가 없어서 서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K방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 결정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독일의 콧대 높은 자존심도, 미국의 압박도 한국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생산 속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네요. 노르웨이가 과거 K 전차 때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무기가 북유럽의 꽁꽁 얼어붙은 땅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앞으로도 우리 방산 기업들이 더 힘을 내서 전 세계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험을 떨치길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